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미증시 상황 자체는 좋았죠. 그러니까 지수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JP 모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각각 6%, 4% 올라가면서 금융주 또 IT 기업들 골고루 올라갔잖아요. 시장 분위기는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이거를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이제 종목이 나왔죠. 스냅의 주가가 시간에서 폭락을 했죠. 정규 시장에서 3% 빠졌는데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31% 정도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자극해서 미증시가 상승했던 그런 효과를 좀 부분적으로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스냅 하나만 가지고 시장에 밀릴 수는 없었고 그 이외에 이제 또 작용한 재료들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22에서 이제 9월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다 이런 보도. 이건 사실 유로화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겠는데, 또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재료였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미증시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다음 이제 라파엘 보스틱이 9월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좀 그 이후에 어떻게 금리를 더 올릴지 말지는 좀 중단하고 지켜봐야 된다.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이제 목소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강력한 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긴축에 좀 많이 불편했던 투자자들에게 또 안도감을 주는 그런 재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두 재료는 사실 증시를 끌어내린다 그런 재료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재료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왔던 뉴스들이 좀 부담을 줬죠. 우선 이제 중국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UBS라든가 JP 모건 이런 데서 중국의 성장 전망을 낮췄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기존의 4.2에서 3%로, 또 JP 모건에서는 기존의 4.3에서 3%대. 그러니까 중국이 3%대 성장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또 오늘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된 디폴트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되게 많은 어떤 디폴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기존의 재료들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22재료는 인플레이션 진정시킬 수 있는 재료 같은데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젠 유럽도 매파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고, 다음에 이제 보스틱의 발언은 긴축 완화다라는 어떤 기대감인데 반면에 이게 경기 침체되니까 금리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중국 재료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부양한다라는 쪽으로 또 반전하는 해석도 나올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합에서 대부분 다 부정적인 거, 유럽도 매파,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성장 우려, 이쪽 조합으로 주로 오늘 짝지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루머, 제가 아예 오늘 장중에 이제 돌았던 증권사들, 연구원님들의 어떤 코멘트를 이제 아예 그냥 통으로 갖고 와서 이제 붙여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루머다. 관련해서 이제 주문이 좀 줄어든다, 감소한다더라, 서버 관련해서 주문이 줄어들었다더라, 이런 어떤 루머가 돌아서 많이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좀 과장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반응을 해버렸잖아요. 예,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시가총액 132 IT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예, 그런 점도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좀 아쉬웠던 게 21선까지 돌파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또 미증시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2650 이상으로 마감을 했다라면 추세가 참 좋았을 텐데 기존의 패턴을 못 깨는 게 됐죠. 하락하고 하락폭에 60% 올라가고 이 정도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점을 이전 최고점 한번 찍고 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이렇게 갭으로 빠지거나 큰 음봉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대로라면 내일장에서 또 이런 어떤 다다음 날도 큰 어떤 하락이 연달아서 두 방으로 맞는 그런 패턴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하고 빠지기 시작하면 큰 음봉이 연달아 쭉쭉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원래 추세로 돌아가서 2550 이하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고 재차 밀고 올라갈 거냐, 요걸 또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 이후에 좀 추가적인 낙폭이
2,500대를 보지 않고 2,500대로 봤을 때 바로 들어올리는 시도가 나오느냐, 또다시 큰 음봉을 맞느냐. 만약에 또다시 큰 음봉이 맞는다면 6월 만기 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한동안 2천억 원 이상 안 팔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전기전자 업종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2천억 원 이상, 3천억 원에 달하는 어떤 매도가 나왔고 양시장 다 팔았죠.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자면 선물이 막판에 매도 규모를 좀 줄여서 오늘 낙폭이 좀 과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늘렸다라는 거, 이건 부담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하루짜리 매도면 다행인 거고, 여기서 또 매도가 시작이 되면 기존의 기껏 이제 강약에서 이제 약으로 고정이 되고 가끔 매수로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였다가 또 이게 나쁜 사이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바로 또 2천억 원 이하로 매도가 떨어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찜찜했던 게 그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제 옵션에서 이렇게 풋옵션을 계속 사들이는 형태를 보였었잖아요. 또 대량 매수도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워낙에 그냥 추세를 인정하기보다는 좀 변동성으로 시장을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방향보다는 이제 변동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 좋은 재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철폐 이야기. 오늘 뭐 타이 대표는 반대되는 의견도 좀 내긴 했지만 어쨌든 관세 인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 다음에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약간의 변화. 이제 라팔 보스틱 같이 금리를 2번 세게 올리고 바짝 올리고 좀 사실 그 블러드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만 바짝 올리고 내년부터는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바짝 좀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히면 이제 금리 인상은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달러가 계속 쭉쭉 강세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미증시가 오늘 증시 자체도 중요하지만 달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기껏 진정이 됐는데 다시 증가됐잖아요. 근데 이 증가된 게 단발로 그쳐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3천억 원 이상의 매도가 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2천억 원 이하, 더 좋으면 1천억 원 안쪽으로 매도가 줄이면서 이번 주에 이제 매수가 하루 이틀 정도 또 섞어서 들어오는, 오늘 하루 매도가 해프닝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지금 2,600대에서 2,500대 앞에 O자가 보이면 매수가 들어오냐, O자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고점과 저점이 낮춰지는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적으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 반등에 따른 한 50포인트를 최대치로 본다라면 그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밀고 올라가서 추세가 바뀌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추세로 바뀐다 이렇게 또 기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O자 보일 때 수급이 반전을 해서 또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고 반등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냐, 요 구도를 남은 기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특징주로는 금융주, 건설주 중에서 일부, 또 신공항 같은 어떤 일부 정책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내용이 별로 좋진 않죠. 여기서는 금리 관련해서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이라서 썩 좋은 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IT, 뭐 철강, 화학 이런 어떤 수출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또 좀 아쉬운 흐름이었고, 오늘 좀 추가 상승해서 2650으로 가느냐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던 날 중국 재료가 갑자기 나오고 IT 관련된 루머가 돌아서 좀 밀렸는데 그만큼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수록 오히려 실적주들을 좀 챙기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